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블루콤입니다. 블루콤 같은 경우에는 오늘 5% 이상 지금 현재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갤럭시 노트 7이 단종이 되면서 기존의 갤럭시 노트 7을 구매하신 분들은 교환이나 환불을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폰 7 그리고 아이폰 7 플러스가 오늘 예약 판매를 실시를 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으로 먼저 우선 예약 판매를 실시를 했는데 인터넷 판매를 예약 판매를 실시한 지 거의 한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거의 1차 예약 판매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지금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은 상황에서 아이폰 7이 출시는 그만큼 소비자들이 그 갤럭시에서 삼성에서 그 애플로 이동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 충격으로 인해서 신뢰성을 많이 잃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블루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이폰 7의 가장 큰 특징이 그 이어폰 잭이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를 이용을 해서 헤드폰을 이용을 해서 이제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음성 인식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블루투스 시장이 본격적으로 아이폰 7으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이제 블루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블루콤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 그렇게 크게 많은 비중이 납품하고 있지 않은 업체입니다. 주로 이제 LG전자에 납품을 대부분 하고 있고 전체 매출의 규모 중에서 한 94% 정도를 이 블루투스 헤드셋을 납품을 하는데 치중을 하고 있는 업체인 만큼 앞으로 이제 블루투스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그만큼 매출에 대한 그리고 실적에 대한 성장도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오늘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블루콤과 더불어서 오늘 삼성전자의 경우는 그래도 2거래일 연속 지금 오늘장에서도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관련 부품주들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삼성전자 관련 부품주들은 아무래도 3분기, 4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재고 물량들이 한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가 지금 쌓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의 하향이 조금 불가피한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 종목은 이제 SFA입니다. SFA는 3분기부터 본격적인 이제 중소형 플렉서블 관련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때문에 어제 그리고 오늘 강세를 나타내면서 우상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흐름인데요. 그동안 이제 중소형 플렉서블 OLED 매출 인식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어제 나왔던 뉴스가 중국의 비주어녹스로부터 이제 중소형 OLED 증착기를 새롭게 이제 수주를 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SFA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물류 장비 쪽으로 좀 매출이 많이 치중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업체였었는데 이렇게 새롭게 증착기 분야까지 새롭게 사업 영역을 넓혀가면서 그만큼 매출에 대한 다변화 그리고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으로 해서도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공정들이 현재 자동화 시스템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여기에다가 SFA의 자회사인 그런 자회사 부분의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어제랑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는데요. 네. 잉글우드 랩이라고 기초 화장품 업체가 이제 새로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기존에 그 미국의 잉글우드라는 곳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가 되겠는데요. 네. 기존에 기초 화장품 쪽으로 매출을 집중을 했었는데 새롭게 이제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색조 화장품 그리고 아시아 시장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 새로운 거점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장 주가 흐름을 보니까 상장 첫날이어서 그런지 급등세를 이뤘다가 또 현재는 또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흐름이. 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오늘 장 초반에만 10% 이상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아무래도 기관 쪽 물량들이 좀 한꺼번에 쏟아지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장이 또 금요일 시장인 만큼 차익 물량들이 좀 쏟아지면서 주가는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큰데 그래도 전체적인 중국 쪽으로도 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 중국 쪽에서 소비세를 인하하거나 아니면 없앴다는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의 하락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좀 이러한 약세 흐름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화장품주들 중에서도 오늘 또 신규 상장된 잉글로드랩, 오늘 아침 또 한국경제TV에서는 잉글로드랩의 이제 CEO께서도 함께 나와주시기도 했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특징주로 에이테크 솔루션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번 달 27일 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제 사회이사로 선임될 예정인데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최근에 그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자율주행 쪽으로 굉장히 행보를 넓혀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크라이슬러의 사회이사로 지금 선임이 되어 있는데 이런 크라이슬러의 자회사죠. 이탈리아 그 마그네티 마렐리의 이제 그 에이테크 솔루션이 램프 관련 이제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 때문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이제 새로 사회이사로 선임이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자율주행 차라든지 아니면 전장 부품 쪽으로 좀 더 행보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네, 오늘 강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종목이 인포마크입니다. 인포마크는 지금 뭐 상한가를 들어간 상황인데 소프트뱅크와 사우디 이런 이제 IT 펀드를 통해 가지고 5년 동안 최대 규모 한 1,100조 원대 규모 이제 100조 원대 규모의 이제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사물 인터넷 외에도 뭐 인공지능 관련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넓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이제 한국을 방문을 했을 때에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쪽으로 해서 국내 업체에 한 10년간 5조 원 규모를 투자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전망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오늘 인포마크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인포마크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에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의미 있는 조금 반등 그리고 하락을 멈춰주는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뭐 옵션 만기일의 영향도 있었고 전체적인 시장이 위축되면서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 컸었는데요.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개선되면서 코스닥도 중소형주들 특히 뭐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해서 소폭 반등이 나왔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라든지 수급 업종은 없었던 오늘의 흐름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보시면 하락을 화요일 날 급락한 이후에 수요일 날 멈춰주는 흐름을 나왔었는데 이때는 크게 뭐 강하게 올라갔었던 업종 그리고 수급이 없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그전과는 그때 수요일과 좀 다르게 반도체 업종들이 좀 소폭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순매수로 조금 전환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전 수요일 날 하락 멈춰졌었던 부분이랑은 오늘은 조금 다른 흐름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셀트리온이 소폭 반등을 했고 그다음에 뭐 컴투스가 어제 급락한 이후에 좀 반등 상승을 하면서 어제 낙폭을 좀 줄여졌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OLED 반도체 업종들이 상승을 하면서 오늘 긍정적인 뭐 코스닥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좀 살펴볼까요? 코스닥 믿을 건 반도체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네. 네, 오늘 뭐 시장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코스닥 업종 중에서 뭐 반도체가 유일하게 좀 강세를 나타내면서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뭐 어제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노트7 이슈 그리고 한미약품 이슈 때문에 전체적인 국내 시장에 굉장히 투심이 많이 위축됐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글로벌 뭐 중국의 뭐 경기 지표들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뭐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뭐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 그리고 뭐 국내 시장 전체적으로 좋을 것이 없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좀 점차적으로 진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씩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노트7 이슈로 인해서 중소형 IT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다 부진할 것이다.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좀 부진할 것이라고 좀 투심이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지금은 그 전체적인 IT 업종이 부진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휴대폰 부품주들, 그 중에서도 또 노트7의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이 실적 좀 부진이 불가피한 상황이지 그렇다고 뭐 IT, 뭐 반도체라든지 OLED 업종 전반적으로 다 부진한 거는 아니다. 그런 인식들이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업종들, 특히 뭐 AP 시스템이 뭐 급등세를 나타냈었고, 뭐 SFA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IT 업종들 전반적인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반도체라든지 OLED들은 그 상반기 때 이미 많은 부분, 대부분 수주를 되게 많이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3분기부터 점차적으로 실적이 반영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다 그렇게 걱정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반기 쪽으로 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우 이사님의 전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내일 그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하락을 멈춰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뭐 강한 뭐 상승세는 아니더라도 오늘의 반등세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옐런 의장의 발언이 큰 변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은 뭐 기술적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중국의 경기 지표가 오늘 뭐 예상치보다는 상회를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온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뉴욕 증시가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낸다 그러면은 뭐 전체적인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크지만 아무래도 외국인의 수급을 중점적으로 해서 수급의 연속성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 전체적인 뭐 시장 방향을 중요하게 가려줄 만큼 기업들의 실적도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과 함께 관심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것들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이제 경동 나비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경동 나비엔 이제 코스피 종목인데 대부분 아시는 이제 보일러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연평균 30%의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부분이 크고요. 그다음에 국내 건설 경기 이제 2015년 이제 보통 이제 보일러 수주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이후에 실적이 반영이 되는데 2015년도에 국내 건설 경기가 좀 호황을 맞이하면서 전체 물량이 전년 대비 56%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 개선세를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정책이 콘덴싱 정책으로 미국의 정책이 변경이 됐습니다. 2015년부터 콘덴싱 보일러를 의무화한다는 그런 정책이 발효가 됐는데 그런 부분이 복합적인 작용을 하면서 이제 경동 나비엔의 미국 법인 쪽으로 해서 실적도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외국인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약세,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긴 했지만 전체적인 이제 추세는 우상향 추세를 그려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동 나비엔까지 살펴보았고요.